폭염을 뚫고 정치 파발마 두루 헉헉대면서 막 도착했습니다. 먼저 시사계의 플래시도 도밍고 Perhaps Love 김원국 박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시사도민고 김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서 시사평론계 루이 암스트롱 서정욱 변호사입니다. 예. 워낙 오늘 봉보로봉봉 최진봉 교수가 나와야 되는데요. 예. 요일 변경이 좀 된 상태가 돼서 최진봉 교수가 학과장으로 승진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대신에 이제 김원국 박사가 이제 평론가가 나왔는데 서정욱 평론가하고는 좀 압니까? 아유, 무수한 방송을 같이 했었죠. 네. 이분이 되게 좀 센데 감당이 됩니까? 아유, 감당 정도가 아니라 아주 친숙하고 또 서로 할 얘기 다 하고 예. 그리고 뒷자리 가서는 더 친하게 지냅니다. 그래요? 네. 네, 알았어요. 인품이 아주 좋습니다. 서 변호사님. 덕담이 오갑니다. 근데 서정욱 변호사님 암스트롱라고 대답하는 부분이 좀 힘들어 보이는데 오늘따라 더 목소리가 걸걸하다고 그러네요. 방송을 2시간 라이브를 하고 왔어. 그래. 여기 끝나고 또 딴 데 가십니까? 아니 오전에 하고 왔어. 아, 여기 끝나고는 이 TV 조선 또 있습니다. 아, 그럼 갑니까? 알았습니다. 아니 재판정에 언제 나가요? 그러면 변호사가 3시 반에 재판 하나 하고 합니다. 야, 대단합니다. 알았어요. 자, 지금 청취자 여러분 잼버리 관련해서 계속해서 속보가 막 도착하고 있는데요. 태풍 카눈으로 잼버리 숙소를 수도권으로 검토하는 소식이 전해졌지 않습니까? 여러모로 악재입니다. 이번 잼버리 사태 보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드시는지 5글자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2분 추첨해서 작은 선물 보내드리고요. 중간중간에 소개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잼버리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 정치권에서도 갑자기 이제 내탓 공방으로 가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신원식 의원이요. 전북연맹 제904단이 잼버리에서 탈영한 일을 두고 정치적 배후가 의심된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먼저 이제 그 30, 40대 추정 그 태국 있잖아요. 남성 지도자가 여자 샤워실로 들어간 거예요. 이것도 이제 문제는 있습니다. 문화적 차이로 설명하기에는 이게 좀 의심이 가요. 그렇지만 이제 이걸 들어가는 걸 다 목격자가 한 100여 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게 성범죄 목적으로 들어가려면 이게 들어가자마자 잡히거나 뭐 안에 있으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따라서 이게 좀 이상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마 전북 연맹에서 그 조직위와 경찰에 아마 이제 그 고소를 하고 이의를 제기했는데 지금 이게 당장 조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퇴소하겠다, 퇴영하겠다 이랬거든요. 이것도 이게 저는 좀 이게 그 과잉 조치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경찰에 고소했으면 수사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금 기다려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전북도는 주최 측입니다. 새만금이 전북연맹이잖아요. 주최 측에서 어떻게든 대회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태국의 남성이 들어갔는데 조치가 미온적이다. 이 이유로 아예 퇴영을 해버린다. 이러면 이게 대회가 어떻게 됩니까?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는데 대회가 완전히 마지막에 난장판이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는 이것도 이게 과잉이 좀 좋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오늘 이제 철수 결정 이전에 이제 나왔던 이야기들인데,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는 그 신원식 의원의 이런 글을 올린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 이런. 아니 배우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고소를 했으면 그럼 이게 경찰이 수사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조사하면. 그러면 이게 대회는 일단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조사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거 미온적인 조치한다고 퇴소해버리면 대회가 유종의 미나 우리가 대회를 일단 성공적으로 치르는 게 가장 큰 목적 아닙니까? 주최처이고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제 생각을. 자, 시사도민고 김원국 박사님. 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이런 게 바로 2차 가해다 이러면서 오늘 공개적 비판에 나섰는데요. 2차 가해죠. 왜냐하면 성 관련해서는 분명하게 원칙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가해자와 피해자를 철저하게 분리하고 가해자를 보호하면서 그 조사가 철저하게 빠르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가이드라인을 하나도 지키지 않은 채 전북연맹에서 계속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밝히고 빨리 조치를 해달라는데 가해자 이 태국 남성은 아직도 영내에 있습니다. 나가지는 않고 있어요. 뭐 수사 절차 때문이라고 하지만 가해자
대해서 피해자가 얼마나 불안해하겠습니까? 이런 성범죄 관련해서는 국제적인 관례가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정치적인 이걸 몰아간다. 굉장히 큰 정략적 발언입니다. 저는 신원식 의원이 전북도민, 대한민국 국민 전 세계에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잼버리 정신은요. 예. 청소년들이 더 밝고 아름답게 커나갈 수 있도록 이런 성범죄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세상을 꿈꾸는 건데요. 여기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정치적인 것까지 몰아갔다. 저는 전 세계에 대해서 사죄하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받아야 된다. 정말 네. 있을 수 없는 발언을 해서 잼버리 데이 자체를 정략적으로 끌고 간 거 있어서는 안 되죠. 네. 자, 이 신원식 의원의 이런 비판에 대해서 전북연맹 스카우트 아까 얘기 나왔던 제900단 단장이 오늘 아침에 인터뷰했어요. 나는 정치에 대해서 신경 쓸 시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아이를 돌보느라 정치에 대해서 신경 쓸 시간이 없다. 뭐 지원 받은 것도 아니고 다 자비를 내고 참가했고 그런 말씀 안 하고 정치 관심 안 가졌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는데요. 이 잼버리라든가 스카우트라든가 청소년 관련 단체는요. 정치적인 데서 다 벗어나야 됩니다. 이 잘못된 준비 지금 대한민국이 그동안 했던 모든 국제 행사는 축제가 됐습니다.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2002년 월드컵 비롯해서 평창 동계올림픽.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은 짧은 시간에도 항상 완벽하게 준비해서 전 세계인들이 찬세를 받았던 나라인데 작년 헬로윈 축제 전 세계인 참가한 데서 159명이 사망하는 정말 엄청난 참국이 벌어졌죠. 또 이번 국제 행사 6년 동안 준비했고 저는 전북 도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다 자원봉사해서 참가했는데 이렇게 엉망으로 다 망가지고 뭐 일본 산케이라든가 영국의 언론에서는 대참사다. 한국 대망신 당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분들은 그 순수함을 가지고 있으려고 생각하는데 자꾸 정략적으로 가면 안 된다. 정치적으로 내탁 공방 이것도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김현숙 여가부 장관 해명을 두고도 이제 논란인데요. 김현숙 장관이 처음에는 이 사안에 대해서 아주 경미한 것으로 나는 보고를 받았었다. 이런 말을 해서 또 논란이는데 이 발언을 한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저도 자세한 그 경위는 모르지만 아마 이제 그 대낮인지 뭐 낮일 거예요. 여러 사람 제가 듣기로 이게 100여 명이 옆에 있었대요. 그리고 이게 피해 여성 한 명을 추행을 한 게 아니고 여자 샤워실 쪽으로 들어가려다가 놀래니까 나왔지 않겠습니까? 뭐 저는 그 경위를 모르겠어요. 왜 들어갔는지 착오인지. 저도 옛날에 뭐 골똘히 생각하다 보면 공중 화장실에 제가 여자 화장실 잠깐 들어갔다가 놀래가 뛰는 적은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든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근데 뭐 직접적인 성폭력의 피해자나 이게 아니고 샤워실 쪽으로 들어갔다가 바로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논란하지 말고 경찰 조사를 지켜보자. 저는 제가 정확한 경위를 뭐 본 것도 아니고 지금 언론 보도만 보면 100명의 목격자가 있는데 잠깐 들어갔다가 넣었겠죠. 당연히 제 혼자서 이길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이걸 가지고 저는 이건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제 말 보이콧해가 대회를 망칠 정도냐. 더군다나 주최측 아닙니까? 제가 읽은 기사로는 네. 태국 남성이 뭐 먼저 여성 샤워장에 가서 네. 샤워를 하고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데 저도 구체적인 팩트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네. 봅니다. 대신에 서 변호사님 얘기한 건 과거형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성범죄를 바라보는 시각들 남성과 여성의 문제를 얼마나 다르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사안이 발생한 순간에 있잖아요. 이분이 어떻게 여성가족부 장관인지 모르겠어요. 여성 문제를 다루는 부서에 있다면은 그 피해 여성이 놀랐을 그 끔찍했던 그 상황들 그리고 그런 항의가 이루어지고 고소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빠르게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 그리고 가해자에 대해서 빠르게 거기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하고 거기서 의도가 있었는지 여러 가지를 파악해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전혀 조치가 안 되니까는 이 퇴소까지 아까 탈령이 아니고 퇴영입니다. 탈령은 이제 허가 없이 벗어나는 것이고요. 퇴영은 스스로 이 조치를 발라서 나가는 거거든요. 퇴영인데 이런 것까지 이루어졌다. 오죽하면 주체 지역인 전북 지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아마도 성공을 위해서 웬만하면 가지 않았을 텐데 그 조치를 참을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서 경미하게 보고받았다. 이 사안이 터지면요. 바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치해야 되고요. 해야 될 장관으로서 가이드라인이 다 있습니다. 네. 공공기관에서 다 있는데 이런 거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그래놓고 나서 이런 얘기했다가 국제적인 대망신을 사고 말았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전반적인 운영 총괄이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책임이 크다는 입장인데 반면에 또 국민의힘에서는 잼버리 예산 사용처가 의심된다. 이거 잼버리 끝나면 조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 이제 부산 엑스포면 누가 하는 겁니까 주최를? 부산이 하는 겁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 이 정도 행사면
지자체가 주관이 돼야 되고요. 물론 이게 정부가 지원은 좀 해줄 겁니다. 저는 부산 엑스포도 마찬가지라 봐요. 부산이라는 이름을 걸고 엑스포를 하면 부산이 주체가 되고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조금 지원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게 새만금이라는 전북도가 이게 유치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위원장 제일 중요한 게 도지사 아닙니까? 기본적으로는 이게 도가 책임지고 이런 행사할 자신이 없으면 유치를 안 했어야 돼요. 근데 물론 정부도 여러 부처가 지원해 주죠. 특별법도 만들어 조금씩 예산도 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집행위원장의 책임이 제일 큰 거예요. 집행위원장. 왜? 여러 공동위원장은 이름 올려놓지. 솔직히 행안부 장관이 이것만 신경 쓰겠습니까? 지금 탄핵때가 겨우 살아왔잖아요. 따라서 저는 여러 공동위원장보다는 오히려 집행위원장 한 명 이분이 책임이 가장 큰 게 아닌가 저는 그래 봐요. 이 대목이 이제 앞으로도 논란거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지금 집행위원장은 이제 전라북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나 그 위에 조직위원장이 5명이나 있잖아요. 그 5명 중에 장관이 여성가족부, 행안부, 문체부 이렇게 3명이나 있고 조직이 밑에 집행위원장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자 시사도민고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어느 지방자치단체 행사입니까? 정부 행사입니까? 두 가지가 다 섞여 있는 거죠.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를 하고요. 응모하는데 국가가 사실 다 돕습니다. 그리고 이번 평산 관련해서도 얘기 나오잖아요. 당시에 청와대가 15번 TF 회의를 엽니다. TF를 만들어가지고 성공하는 평창을 위해서. 근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정부가 받아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각고의 노력 끝에 성공을 시키는 거거든요.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집행위원장 이번에 얘기 들어보면요. 전라북도 공무원들은 뭘 하려고 해도 여가부에서 이 조직위원회에서 다 나머지 배수지 관리라든가 있잖아요. 이 부수 허드레한 일만 시키고 나머지 모든 예산과 조직 운영부터 하는 것들은 다 여가부에서 다 가로막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안전 문제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행안부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장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함께하면서 총리랑도 회의하고 대통령실과 해야 되는데 과연 도대체 회의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점검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짚으면 될 텐데 내 탓 공방하지 말고 내 탓 공방해야 된다. 우리 이런 거 뭐 안 됐을지도 모르는데 점검해야 되는데 지금 자꾸 이걸 정략적 사안으로 가고 있고 고생한 전라북도만 공격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정치권 이런 모습 안 됩니다. 네, 자 오늘은 이번 잼버리 사태 보시면서 청취자 여러분 드시는 생각 5글자로 받고 있는데요. 몇 분 소개합니다. 무방비 상태, 해병대 캠프, 타점 그만해, 준비를 했냐, 행정력 부족. 민주당 얘기해 볼게요.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노인 비하 발언 또 개인사 논란이 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구설에 이제 오르고 있는데 민주당이 혁신위원회 활동 자체를 접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면서요? 지금 이제 그 신우이가요. 신우이가 이제 그 글을 하나 써가지고요. 김은경 위원장의 신우이. 예, 이분이 이제 그 핵심 주장은 결국 이제 자기 오빠죠. 김은경 남편. 오빠도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그다음에 이거 아버님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김은경 위원장과 이제 그 부부 싸움 이런 이제 쪽으로 글을 쓴 게 지금 이게 완전히 요즘은 이게 유튜브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하루 만에 쫙 그냥 글이 깔려버린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으로 김은경 위원장은 이제 그 말을 침묵하고 오히려 이제 그 큰아들 있잖아요. 이번에 뭐 어르신들은 투표권을 좀 줄이는 게 예, 좋다고 했던 그 큰아들 있잖아요. 큰아들이 나서서는 오히려 이게 고모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 돌아가실 때도 안 오고 오히려 이게 고모가 문제다. 이런 식으로 이게 또 반박하고 이래서 이게 진실 게임으로 흐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참. 자, 그래서 이 민주당에서 혁신위를 접어야 된다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들 보십니까? 저는 혁신위 활동은 기간은 아마 좀 짧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방 다니면서 의견 수렴하렸던 것들을 굳이 의견 수렴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내부에서 여러 가지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위 활동에서 내놓을 의제들 어떻게 하면 민주당이 개혁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살 것인가. 그리고 그동안에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자신의 공천에만 눈치 보면서 대한민국을 개혁하고 또 정치적인 역할을 하는 게 실패했던 데 대해서
혁신하겠다는 그 의제들은 분명히 살아 있거든요. 저는 네. 그 의제를 내놓을 텐데 대의원제를 폐지하느냐 축소하느냐 정도에서 축소하는 정도라든가 이런 정도의 몇 가지의 어젠더를 던질 거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나중에 최고위와 의총에서 결론이 날 텐데 저는 혁신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지금 있다고 현재 봅니다. 예상되는 혁신위 활동 기간을 언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원래 9월 초까지? 예, 9월 초까지 봤는데 8월 말에 아마 종료를 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 정리를 하고 예. 마지막 몇 가지 어젠다 한 서너 개 정도를 최종적으로 발표한 뒤에 공천 개혁이라든가 그런 거는 아마 발표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왜냐하면 공천 문제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명계 반명계라고 하는 분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결국은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게 적절한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겠죠. 서정욱 변호사는 어때요? 혁신이 접어야 되는지 빨리 접어야 된다. 뭐 아니면 접든 안 접든 이게 기한까지 가야 이제 뭐 된다. 아무 관심도 없고요. 관심 이미 없으세요? 동력이 다 떨어져 가지고요. 1호 안건이 뭐냐면 불체포 특권을 공개로 투표하자. 이거는 이제 그 수박 색출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놓은 게 바로 이제 그 꼼수 탈당했을 때 복당시키지 말자. 근데 민영배 의원부터 복당했잖아. 그래서 완전히 뭐 전혀 이게 그 반응이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하겠다는 게 뭐냐 하면 결국 이제 대의원제를 뭐 손본다. 또는 이제 이거 3선 이상은 뭐 감점을 주곤 한다. 이게 모든 게 이재명 대표를 위한 이런 이게 방안들이에요. 결국은 이게 뭐 저는 혁신위가 민주당을 위한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를 위한 이런 기구로 전락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아무런 저는 영향을 못 줄 거라 봐요. 네. 전혀 저는 맞지 않다. 이재명을 위한 그런 그 혁신이라고 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대의원들 과도하게 지금 그런 지분이 있어서 실제 표심을 왜곡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 고쳐야 되는 거 맞는 것이고요. 꼼수 탈당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거 해야 될 방향 아니겠습니까? 하나하나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인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자꾸 보수층이나 국민의힘에서 그런 식의 왜곡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 정치가 나가야 될 방향들, 국회의원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실제 공천개혁 안 하는 거에 대해서 혁신안 내놓는 거 그거 잘 실천하면 되거든요. 저는 분명히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어요. 여기까지 듣고요. 자, 청취자 여러분께서 방송 요 관련해서 들으시다 문자를 보내셨는데 김은경 혁신위원장 관련 뉴스에 대해서 아우 참나 남의 가정서까지 쩝 이렇게 좀 보내셨고 또 가정사는 안물안궁입니다. 안물안궁 예, 다 아시죠? 예, 안 물어봤고 안 궁금하다. 내일요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서 핵심 피의자인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 재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법정에서 부부 다툼까지 빚었었는데 해임 논란 변호인은 재신임한 상태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 자 내일 모든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데 어떤 진술을 하느냐 아니겠어요? 서정욱 변호사님 어떤 진술을 할 것 같습니까? 결국 이제 그 기존에 그 부인이 해임하려고 했던 해광의 서모 변호사를 이화영 부지사 그대로 이제 신임해서 선임한다. 이 말은 이제 기존의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 말이에요. 결국 이제 기존의 진술이 뭐냐? 바로 이제 그 쌍방울에서 대북 송급 500만 불, 300만 불. 이 300만 불은 이게 방북 비용이고 500만 불은 이제 스마트팜 경기도 대납이다. 이걸 할 때 이재명 도지사께 내가 이게 두 번이나 보고했다. 이게 기존 진술이에요. 기존 진술을 유지한다. 내일 보시면 그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는 좀 불리한 이제 증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정타죠. 치명적으로 이게 불리한 거고요. 불리한 게 아니고 결정타라고요? 예. 근데 한 번 자백은 번복할 수 없다. 번복해봤자 이게 판사가 기존 자백대로 판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뭐 저는 게임 끝났다 보면 돼요.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방금 얘기했던 거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들을 얘기했었고 단지 보고 있느냐 안 했느냐 이 얘기 가지고 사실은 말을 뒤집었느냐 안 뒤집었느냐 아니겠습니까? 무슨 뭐 스마트팜에 뭐에 그동안 전혀 증거도 없었고 밝혀진 사실도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번복 논란이 됐던 것은 이재명 씨에게 보고 있느냐 안 했느냐인데요. 이 부인과 또 관계 그리고 그동안의 얘기를 아마 했을 겁니다. 그리고 변호인 측의 입장들도 왜냐하면 그동안에 검찰의 압박을 너무 심하게 받았기 때문에 본인의 스탠스를 어떻게 정할 거냐. 굳이 변호인을 바꾸지 않고도 입장을 견지할 수 있다고 저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봤다고 보고요. 대신에 이번에 나오는 발언들은 상당히 진실에 부합된 발언일 것이다. 어떤 발언이 어떤 발언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화영 부지사가 그 다음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스치듯 지나가면서 그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지 실제 보고한 거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당시 지사한테 보고하지는 않았다. 당연하죠. 이렇게 다는 그 얘기를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 그동안에 10개월 동안 거의 독방에 감금돼서 무수하게 검찰로부터 회유와 협박 강요를 당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부인과도 소통하면서 이제 자신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됐잖아요. 검찰의 압박에 벗어나서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가 진실에 가까울 얘기다라고 봅니다.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검찰의 압박으로 인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난번에 진술을 번복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검찰이 부인이 그 쓰지 않았습니까? 10개월 동안 무수하게 독방에 있으면서 몸이 성치 않은데 계속 불려가서 검찰의 회유와 압박을 당했다고 그 부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개인적인 상황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변호인보다 더 가족이고 부인이죠. 지금까지 모든 옥중의 면회라든가 실제 옥중에 있는 분들 상황을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도 이호 여사가 가서 다 실제 밝혀서 나중에 말했던 내용들이고요. 문익환 목사님도 박용길 장로님 다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부인이 그런 상황을 알고 지금 변호인과 해도 그 진실한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내일 그렇게 간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압박에 의해서 그리고 그 변호인단과 일정한 조율에 의해서 그랬었지만 내일은 정확한 입장을 얘기할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그 해유 압박 이야기하는데요. 변호사가 17명이 그 수사에 계속 입회하고 있습니다. 접견말기에 180번이 넘어요. 국회의원들에게 특별 접견도 7번 했어요. 이게 어떻게 해유 협박을 합니까? 변호사가 옆에 딱 앉아 있고 녹화하는데.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있어요? 검찰 조사실에? 그럼 17명 변호사가 쫙 17명이 다는 아니지만 2~3명씩 앉아 있죠. 그다음에 필요할 때 녹화도 합니다. 이걸 이렇게 어떻게 해유 협박? 그렇게 강큰 검사가 어디 있어요? 해유 협박하다가 그 검사가 구속됩니다. 직권남용으로. 그게 말이 안 되고 이거는 뭐냐 하면 이게 그 차고 넘치는 증거 앞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나름대로 자기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거는 다 추정인 거고요. 실제 어떻게 했는지는 이제 저는 내일 진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변호인들이 부인이 왜 변호인단을 해임하라고 그랬습니까? 변호인들이 검찰과 사실상 코드를 맞춰가지고 자꾸 남편을 압박해서 이 분위기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부인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단들이 검찰의 입장으로 선회해서 이렇게 하면 당신 산다라고 계속 이화영 부지사를 압박했고 그래서 그 변호인단의 입회라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진실은 내일 보면 된다고 봅니다. 두 분 의견 충분히 반영된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이번 잼버리 사태 보시면서 청취자 여러분이 드시는 생각 5글자로 받고 있는데요. 총체적 난국, 일들 하세요. 정치 노 개입. 이렇게들 보내주셨어요. 자, 두 분도 한 줄 평 듣겠습니다. 먼저 김원국 시사 도민고부터 해주세요. 3, 2, 1. 남 탓 사과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우네요. 예. 날이 더워서 칭찬 좀 해드렸답니다. 이어서 서정욱 평론가에서 3, 2, 1. 국제 개망신. 이 살아있네. 에? 살아있답니다. 무슨 이게 부끄러운 일이면 이래가 엑스포 되겠습니까? 자, 서정욱 변호사도 날이 더워서 그냥 칭찬을 해드렸답니다. 네. 자, 정치파 발마 지금까지 서정욱 평론가 김원국 박사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의견 보내주신 분 중에 두 분 추첨했습니다. 6285-5207 두 분께 작은 선물 보내드리고요. 2부 끝곡은 신승태 그대라는 꽃 들려드리겠습니다. 3부에서는요. 잠시 후 팝 발라드 황제 박일준 씨가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팝이 될지 낮에는 영어가 이분이 좀 안 된다고 그래서요. 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굽어진 옷솔길도